x가 a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은 자, 안녕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확률의 두 번째 시간, 확률의 덧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자, 확률의 덧셈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데, 먼저 A가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를 한번 확인해 볼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했었듯이 시간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일어났으면 얘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지. 뭐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A가 짝수가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근데 B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겠지. 그런 거를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경우의 수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번 확률에서도 이렇게 정의하겠지. 그러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두 개가 동시에 안 일어나니까 둘을 그냥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확률의 덧셈, 합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곱의 법칙 한번 보자. 자, 주사위, 먼저 얘가 나오네.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한다면 3의 배수는 3과 6이 있고 5의 배수는 5가 있으면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3, 6 또는 5니까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합하면은 6분의 3이 돼서 2분의 1이 나오고, 또는 따로 각각을 구한 다음에 분자에서가 아니라 전체에서도 해도 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은 3과 6이니까 6분의 2가 될 거고,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5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이 돼서 그냥 이렇게 합했을 때 6분의 3, 확률적으로 따로 구한 다음에 합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자, 확률의 곱셈에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뭐 사건 A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B가 일어나는 거지, 시간적으로 동시에 같은 시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고, A와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또는 연속해서 또는 차례로 또는 함께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우리가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두 가지를 곱하면 된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배수 눈이 나올 확률인데,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 그러면은 2분의 1이 되겠지.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 6 두 가지니까 6분의 2, 6분의 2가 돼서 곱해주면은 6분의 1이 되고, 혹은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따로 구해서 앞면과 3, 앞면과 6 해서 두 가지가 나오니까 동전을 던지면 두 가지, 주사위는 6가지니까 2 곱하기 6, 12분의 2가 돼서 6분의 1.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오는 거지. 사실 밑에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쉬우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는 항상 앞면이 나올 확률을 따로 구하고 3의 배수 눈이 나올 확률을 따로 구해서 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자.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두 사건 A와 B가 일어날 확률을 각각 P와 Q라고 하면 사건 A는 일어나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P 곱하기 1 마이너스 Q.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전체 경우의 수, 전체 확률이 1이기 때문에 1에서 빼준다는 거. 빼서 곱하면 앞에 우리가 곱의 법칙과 비슷하게 할 수 있겠고, 사건 A와 B가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1-P와 1-Q를 곱하면 되겠지. 그리고 두 사건 A, B 중에서 적어도 한 사건은 일어날 확률은,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적어도라는 거는 1에서 빼주는 걸 해야겠지. 그러면 적어도 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둘 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 모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고 1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1-P 곱하기 1-Q가 된다는 거.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자, 그리고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에서, 자, 이번에는 우리가 복원 추출이랑 비복원 추출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복원이 무슨 말이냐?
복원은 내가 뭐 여기서 주머니에서 1부터 6까지 공이 있는데 하나를 꺼냈어. 꺼낸 다음에 복원한다는 건 다시 넣어주고 원래 상태로 복원시킨 다음에 그 다음 공을 뽑는 거. 그리고 비복원은 내가 주사위 1부터 6까지 있는데 하나를 뺐어. 그럼 그 하나 뺏는 건 밖에 던지고 난 다음에 남은 5개로 다음을 뽑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뽑는 경우는 처음과 나중에 조건이 같고 결국 처음과 나중에 확률이 같다는 말이 되겠지. 꺼낸 공을 다시 넣고 뽑는 경우에는 처음에 뽑을 때의 전체 개수는 나중에 뽑을 때의 전체 개수와 같다. 왜냐? 내가 하나를 뽑았는데 그 뽑았는 거를 확률을 계산하고 다시 넣어줬어. 그러면은 두 번째 뽑을 때도 주머니 안에 있는 공의 개수는 일정하게 같다는 거지. 그럼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뽑는 경우는 이렇게 같다는 거.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서 자,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뽑는 경우는 처음과 나중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에 확률 자체가 다르게 되겠지. 그래서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고 뽑는 경우는 처음에 뽑을 때의 전체 개수, 나중에 뽑을 때의 전체 개수가 다르다. 처음에 우리가 공 한 개를 뺐어. 뺐는데 그 뺏는 거는 안 넣었고, 그러면 두 번째는 처음에 공이 n개라면 두 번째는 n-1개가 남아서 그 n-1개 중에 뽑는 게 되겠고, 여기서 하나를 더 뽑았으면 3회차 시행에서는 n-2개 중에서 공을 하나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페이지 넘어가서 예를 한번 보자. 자,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연속해서 2번을 꺼낼 때 2개 모두 흰 공이 확률인데, 자, 요까지 문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조건이 아직 부족해. 왜냐면 뽑았는 공을 다시 넣는지 아니면 그냥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첫 번째 흰 공을 뽑고 다시 두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 다시 넣은 다음에 뽑는 확률. 첫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 자체가 전체 공이 10개니까 10, 경우의 수가 10가지고 흰 공이 4개니까 4가지에서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4. 10분의 4가 있는데 다시 넣었으니까 원래대로 공은 10개가 되겠지. 그래서 10분의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첫 번째 흰 공을 뽑고 다시 넣지 않고 두 번째 흰 공을 뽑는다면 우리가 전체 처음엔 똑같아. 10분의 4가 나오고 그 10분의 4에서 공을 하나 뺐으니까 공이 9개 남았고 흰 공을 뺐기 때문에 흰 공은 3개가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흰 공이 뽑을 확률은 9분의 3이 돼서 이렇게 10분의 4 곱하기 9분의 3이 된다는 거. 그럼 다시 넣지 않고 그대로 뽑는 거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어떻게 유형별로 우리가 만들어서 풀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하는 방법만 외우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진짜 6, 70점은 나오니까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두 사건 A, B가 일어날 확률이 각각 P와 Q라고 했을 때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A, B 모두 일어날 확률이다.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P 플러스 Q가 되겠지. 그리고 A는 일어나고 P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자, 먼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체는, 자, 여기서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각각 곱해서 하면 되겠고, 그리고 A는 일어나고 P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P 곱하기 1 마이너스 Q가 되겠고, A, B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P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곱하기 Q, 그러니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곱하면 되겠고, 자, A, B 중 적어도 한 사건은 일어난다. 적어도 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는 둘 다 모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이게 간단해 보여도 내가 안 헷갈리게 충분히 해야 되는 거니까 확실히 알아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끊었다가. 자, 5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7일 확률. 자, 동시에 던질 때 4 또는 7이 나온다. 그러면 합이 4가 되는 거. 4가 되는 거는 1과 3, 2와 2, 그리고 3과 1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7이 된다는 거는 좀 더 많겠지. 1, 6, 2, 5, 3, 4, 4, 3, 5, 2, 그리고 6, 1까지. 이렇게 총 몇 가지가 나온다? 9가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주사위 2개니까 36분의 9가 돼서 답은 4분의 1, 4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남학생 3명과 6번 문제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2명 모두 남학생이거나 2명 모두 여학생인 확률. 자, 그러면 7명의 대표를 뽑는다 했을 때는 전체 경우의 수가 7 곱하기 6하고 분모의 2. 그 뽑은 2명을 줄 세우는 걸로 나눠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1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학생 2명이 뽑는 경우의 수 3명 중에 2명이니까 뽑고 2명을 줄 세우는 거. 남학생은 3가지가 되고, 여학생은 4명 중에 2명이니까 4 곱하기 3이고 2명을 줄 세워서 6가지가 나오겠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우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합의 법칙을 따르고 21분의 9가 돼서 약분해주면 7분의 3으로 답은 3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이거는 2명 모두 남학생을 따로 확률을 구하고 여학생도 따로 확률을 구해도 되고, 이렇게 경우의 수만 구한 다음에 분자해서 합해도 된다는 거 확실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힘내서 한번 보자. 7번은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한다. 자, 그러면 앞면이 나왔을 때 뭐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건 2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그럼 우리가 곱의 법칙을 쓸 건데 먼저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지. 그리고 소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2와 3과 5가 있으니까 곱하기 6분의 3이 돼서 약분해주면 결국 내가 구한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다. 자, 이거는 우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확률을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은 답이 나오고, 혹은 우리가 앞면과 2, 앞면과 3, 앞면과 5 해서 12분의 3 해서 4분의 1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8번은 AB 두 사람이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야, 우리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키자. 도서관에 갈 확률이 5분의 4와 3분의 1에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했으면 무조건 가야지. 자,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서관에 갈 확률이 5분의 4와 3분의 2인데 만나지 못할 확률은, 자, 만나지 못한다는 거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안 가면 못 만나지. 둘 다 안 가도 못 만나고 둘 중에 하나만 가도 못 만나고, 그러면 만나지 못할 확률 자체는 내가 여사건 혹은 이게 만날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는 게 낫겠지. 그러면 만날 확률은 각각 5분의 4와 3분의 2를 곱한 게 될 거고, 그러면은 15분의 8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게 만날 확률이다. 만날 확률은 15분의 8이면 만나지 못할 확률은 1에서 15분의 8을 빼서 15분의 7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 내가 문제를 해석하고 여기서 이렇게 1에서 전체 경우에서 전체 확률에서 빼준다는 거,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자, 혜린이와 건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일 때 우리는 공부를 좀 더 해서 시험을 치면 합격할 확률을 항상 1로 하자. 2분의 1과 3분의 1일 때 적어도 한 사람은 시험에 합격한다. 적어도 한 사람, 적어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1에서 둘 다 불합격할 확률을 빼야겠지. 그러면 혜린이가 불합격할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리고 건이가 불합격할 확률이 3분의 2니까 그 두 가지를 곱한 다음에 전체 확률인 1에서 빼주면 되겠지. 자, 이거는 계산해주면은 3분의 2가 나와서 쉽게 할 수 있고, 자, 10번 문제가 조금 중요한데, 10번 문제 자세히 보면은 A, B, C 세 사람이 화살을 쏠 때 관역에 맞힐 확률이 각각 3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다. 여기서 세 사람이 동시에 화살을 쏘았을 때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관역에 맞힌다는 확률을 구하는 거네. 한 사람만 맞히려면, 자, A와 B와 C가 있겠지. 자, 표를 그려서 풀어주는데 한번 보도록 하자. A와 B와 C가 있는데 한 사람만 맞춘다는 거는 A가 맞추고 B, C가 틀렸어. A가 틀리고 B가 맞고 C가 틀리고 못 맞추고 못 맞추고 맞추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쓴 다음에는
A가 맞힐 확률은 3분의 1이다. 근데 나머지 둘은 못 맞춰야 하니까 못 맞출 확률이니까 반대로 1에서 각각의 확률을 빼줘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A가 못 맞췄으니까 3분의 2고, B가 맞추고 C도 못 맞추고 이런 확률이고, 그리고 A가 못 맞추고 B도 못 맞추고 C는 맞췄어. 이 각각의 확률을 다 쓴 다음에 얘네들을 계산해서 합해줘야 한다는 거지. 자, 이거는 분모는 항상 24분의니까 24분의 3, 24분의 6, 24분의 2가 되겠네.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쳤을 때 24분의 3 플러스 6 플러스 2니까 계산하면 24분의 11이 답으로 나오겠지. 이해하겠지? 얘네들은 한 사람만 맞춘다 했으면은 아무도 못 맞추는 확률을 해도 어렵고, 뭐 2명만 맞추는 확률을 해도 어렵고, 3명 다 맞추는 확률을 구해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각각의 표를 만들고 표를 연장해서 식을 세워준 다음에 푸는 방법으로 하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복잡하지만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풀 수 있으니까. 사실 10번 문제 같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내신에 나올 만한 문제겠지.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 많이 힘들고 지겹겠지만 마지막 11번 문제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상자 안에 당첨 제비 4개를 포함해서 제비 10개가 들어있대. 근데 A와 B 두 사람이 이 상자에서 제비를 차례로 순서대로 한 개를 뽑을 때 두 사람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네. 자, 당첨 제비가 4개 있고 당첨이 아닌 제비가 6개 있고, 그러면 첫 번째 내가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10개 중에 당첨 제비가 4개 있으니까 10분의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B가 당첨 제비를 이제 뽑을 차례인데,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여기 이게 포인트겠지. 뽑은 제비를 안 넣으니까 지금 전체 제비는 총 몇 개다? 9개가 들어있겠고, 9개 중에서 그 중에서 당첨 제비 남은 거는 3개니까 9분의 3을 곱해주는 거. 그래서 약분해주면은 3분의 1이 되고, 내가 구하는 거는 10분의 4에서 3분의 1을 해주니까 얘도 5분의 2가 되겠지. 그러면 15분의 2가 돼서 답은 3번이 되겠다는 거. 얘는 우리가 차례대로 한 개씩 뽑는데 포인트는 다시 넣지 않는다. 다시 넣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니까 두 번째 B가 뽑을 때는 제비의 개수가 줄었다는 거. 그것만 확인하고 풀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확률까지 끝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중간고사 범위까지 충분히 나갈 수 있어. 그러면은 나가서 교과서 문제만 풀어보고 거기서만 내가 확실히 답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리고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면은 시험 때도 충분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럼 수고했어.